여러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시거나 몸이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게 쌓이는 염증이 이런 증상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흔히 고소한 맛을 내는 기름 정도로만 알고 계셨던 들기름. 이 들기름이 염증을 줄이는 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라 실제 동물과 세포 실험에서 염증 지표인 TNF-알파와 IL6 같은 수치를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들기름이 어떻게 염증을 완화하는지, 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도움이 되는지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염증 완화 팁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우선 들기름이 염증에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들기름은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주요 매개 물질들, 예를 들어 TNF-알파, IL-6, NO, COX2 같은 것들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속에서 불필요하게 켜지는 불길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들기름은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조절해서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 즉 눈에 보이지 않고 조용히 우리 몸을 갉아먹는 염증을 완화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걸까요? 첫째, NFB와 MAPK 경로 억제입니다. 이 경로들은 염증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대장염이 유도된 마우스 모델에 들기름을 투여했을 때 NFB의 활성화가 억제되면서 염증 반응이 진정되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둘째, 아라키돈산 대사 억제입니다. 들기름의 주요 성분인 알파리놀렌산이 아라키돈산과 경쟁을 벌이면서 프로스타글란딘이나 유코트리엔 같은 전염증성 물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해줍니다. 마치 원자재가 줄어들면 공장에서 제품을 덜 찍어내는 것처럼 염증성 물질 생산 라인이 줄어드는 셈이죠. 셋째, 항산화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들기름에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데요. 산화 스트레스 자체가 염증을 촉발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단함으로써 2차적인 염증 확산도 막아주는 것입니다. 넷째, 장내 미생물 조절입니다. 특히 고지방 식이를 했을 때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지고 내독소인 LPS가 혈액으로 흘러들어와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들기름을 먹인 동물 실험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안정화되고 LPS 유입이 줄어들면서 염증 반응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연구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2020년 발표된 동물 실험에서는 고지방 식이를 먹인 마우스에게 들기름을 투여했더니 대장 조직에서 염증 지표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조직 손상도 억제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DSS로 유도한 대장염 모델에서 들기름을 16주간 투여했을 때 장 점막 손상이 완화되고 염증 관련 단백질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부분은 세포나 동물 실험 수준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효과가 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염증은 단순히 면역 반응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사 질환과도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같은 대사 이상이 염증을 촉진하고 반대로 염증이 대사 장애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죠. 이를 요즘은 메타염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염증 억제 효과뿐 아니라 지질 프로필 개선, 항산화 작용,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까지 함께 보인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일 효과가 아니라 여러 경로를 동시에 조절해주는 복합 전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동물 모델에서는 들기름을 섭취한 그룹이 TNF-알파와 IL-6, MPO 같은 염증 지표가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리뷰 논문에서는 항염증 외에도 지질 강화, 항산화, 면역 조절 효과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들기름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최악의 궁합들인데요.
첫째, 고당 식단입니다. 과당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들기름이 가진 항염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염증 스위치 자체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이죠. 둘째,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입니다. 이런 지방들은 염증을 촉진하기 때문에 들기름과 함께 먹는다고 해서 상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효과를 깎아먹게 됩니다. 셋째,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것. 들기름은 열에 약한 기름입니다. 오래 가열하면 산화가 일어나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산화 부산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항염증 약물이나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 들기름도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만성 염증 질환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염증성 장질환이 심한 상태라면 무분별한 보충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들기름과 최고의 궁합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해조류입니다. EPA, DHA와 ALA가 서로 상보적으로 작용해 항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항산화 식품입니다. 베리류, 녹차, 다크 초콜릿 등이 함께 들어가면 활성산소를 줄여주면서 염증 억제 효과를 더해줍니다. 셋째,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과 발효식품.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 내독소 유입을 줄여줍니다. 넷째, 올리브유, 아보카도 같은 단일불포화 지방. 지방 구성을 균형 있게 맞춰주어 염증성 대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양파, 마늘, 강황 같은 항염 허브와 향신료입니다. 커큐민, 알리신 같은 성분이 들기름의 효과를 뒷받침해 줍니다. 이제 실제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기름 강황 드레싱 샐러드입니다. 들기름 10g, 레몬즙 5g, 강황가루 1g, 흑후추 약간, 그리고 다진 마늘과 생강을 조금 넣어 섞어주세요. 이 드레싱을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간단하지만 항염 조합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들기름 두부 샐러드입니다. 두부 200g을 살짝 데치거나 쪄서 물기를 빼주신 뒤 양상추나 채소 100g과 함께 담습니다. 여기에 들기름 7g, 현미 식초 5g, 다진 마늘과 생강을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 뿌리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항염 샐러드가 됩니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산패 주의입니다. 들기름은 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산화되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반드시 밀폐해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용량 조절입니다. 하루에 3에서 9g 정도가 연구에서 주로 쓰인 양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열량 과잉이나 대사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 상호작용. 항염증 약이나 면역 조절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넷째, 특수한 상황. 임신이나 수유 중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뒤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들깨나 식물성 기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하는 OX 퀴즈. 첫 번째, 들기름을 많이 먹으면 항염증 효과가 무한히 증가한다? 정답은 X입니다. 적정량이 중요하죠. 두 번째, 고열로 조리해도 항염 성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답은 X입니다. 고온에서는 오히려 성분이 파괴됩니다. 세 번째, 염증 개선에는 약물난 효과가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식이와 생활 습관이 함께 중요합니다. 네 번째, 들기름만 먹으면 염증이 다 잡힌다? 정답은 X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 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들기름은 여러 연구에서 염증 매개물질 억제와 조직 보호, 내독소 유입 감소 같은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둘째,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셋째, 염증 억제뿐 아니라 지질 조절, 장내 미생물 개선 효과까지 함께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들기름은 가열하지 말고 샐러드나 드레싱처럼 생으로 활용하세요. 둘째, 하루 1에서 2 작은 술 정도만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이나 오메가3 식품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